네, 둘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선사업의 의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면 숙박소나 구치원, 구빈원, 기사단, 공익전당포 이렇게 많은 기관들의 자선기관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자선사업의 의미는 뭘까 한번 봅시다. 자선사업은 자기 자신의 무절제한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은?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랑과 유익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뭘 실천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말 그대로 자선은 선의입니다. 그리고 자선은 말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심이나 내가 어떤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도 이후에는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인 자선사업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선사업이고요. 또 이웃의 사랑과 유익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것이 바로 자선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후에는 많이 변질이 돼요. 초기의 의미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는 많이 변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선사업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선사업의 배경으로 보면 바로 아까 보셨죠? 교회에서 많은 기관을 세워서 구제사업을 했잖아요. 교회 구제사업, 그리고 구제기금. 그냥 단순하게 물품을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금, 뭐가 있었죠? 금융 있었잖아요. 네, 교회에서 구제금융을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 구제기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지금도 봉사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다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선사업의 배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배경이 되어서 이렇게 확대되고 실천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선과 원조가 있는데요. 자선과 원조는 근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조한다, 뭐 자선을 베푼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의미로들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 영어 단어가 틀리고 뭐 우리 말하는 단어가 틀리고 영어에도 단어가 틀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이 달라요. 자, 자선, cheerly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원조는 support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자선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요. 이웃에게 행해지는데 파괴적인 관점, 선의적인 관점,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실천되는 부분이 자선이에요. 여기에 그런 파괴적인, 선의적인, 인류애적인 구제와 봉사활동이 자선이고요. 또한 어떤 관계? 동격, 평등의 관계에서 순수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게 자선입니다. 너는 내가 이거는 이제 이후에 변질되는 자선사업에서 변질되는데 나는 높고 나는 많으니까 높고 많은 사람 내가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그들과 동격적인 인격으로서의 도움을 베푸는 것이 자선인데 이게 변질이 되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내가 더 말 그대로 큰 사람이니까 너는 낮은 사람이고 너는 말 그대로 못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너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게 이제 변질이 되는 부분의 자선사업이고요. 근본적인 자선은
동격에서 똑같은 인류의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베푸는 게 자선이에요. 그런데 원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원조는 강자가 또는 부유한 자가 약자에게 또는 빈곤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원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선으로 뭐라 그럴까 변질이 됐다고 할까요? 원조를 사람들이 자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원조예요. 갑자기 나쁜 표현을 하고 원조교제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원조도 필요합니다. 원조도 필요해요. 원조도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착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착오는 없었으면 해서 제가 이거를 굳이 뽑아가지고 따로 뺐어요. 그리고 원조는 이 원조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정말 피폐해졌을 때 개발 원조를 받았어요. 어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받았던 나라가 미국이긴 한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일본은 좀 뺄까요? 특히나 미국 국민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이 특히 이제 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속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단순 원조가 아니라 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이런 후진국이 후진국이 이제 발전할 수 있게 선진국에서 도와줍니다. 이 도와주는 게 뭐냐? 왜 도와주느냐? 이 후진국이 정말 말 그대로 피폐해져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난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이 자기네들께로 미쳐서 자기네들 선진국 원조자인 선진국의 위험 부분으로 닥쳐올 걸 미리 막기 위해서 개발 원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너네 어려워?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자선이 아니고요. 특히나 원조 중에 우리나라도 받았던 개발 원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려워져서 난민이 우리에게로 유입돼서 우리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어떤 사회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생길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 너네 먹고라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개발 원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걸 받았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토대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진국이 우리에게 개발 원조를 했던 그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진국이 됐던 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이렇게 발전상은 정말 세계에서도 오 마이 갓 이렇게 외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지만 우리나라에 80년대인가요? 일본에서 촬영을 왔었어요. 촬영을 와서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는 그 방송 촬영의 의도는 일본 방송 촬영의 의도는 아직도 우리가 지배했던 한국이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보고 놀래서 돌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와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이제 그들이 왜 우스운 얘기로 북한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랬던 게 차를 보고 놀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일본 방송에서 촬영해서 보니까 그죠. 기자가 직접 한 멘트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오? 다 국산차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미 일본이란 나라에도 경제 발전이 많이 돼 있어 우리보다 뭐 100년이 앞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시내에 도요타 또는 닛산, 뭐 미쓰비시 이런 차들이 즐비하게 있지만 반은 벤츠, 포드니, BMW 외국 차들이 수많은 외국 차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시내 나가면 일본 차 반, 외국 차 반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외제차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때 당시만 지금은 많아졌지만 80년대 얘기입니다. 시내 차들이 무수히 많은 80년대만 해도 차들이 정말 넘쳐나기 시작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국산차예요. 일본 기자가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한국이 발전했다고? 저렇게 멋있고 잘 달리는 차를 대한민국이 만든다고? 이렇게 놀란 거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어서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개발 원조가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놀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개발 원조로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드뱅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드뱅크가 뭐 하는 데냐면 세계에 나무를 심도록 원조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 월드뱅크에서 우리나라에도 6.25 이후에 원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나쁜 표현으로 삥땅을 쳐요.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분명히 뭐 100주의 나무를 살 돈을 줬는데 한 10주밖에 안 심어져 있고 그나마 10주 심었던 나무들도 한 그루나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말라 죽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원조를 할 때에도 이제 그걸 익히 많은 나라에 대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월드뱅크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감시단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 사라고 돈 줬더니 나무를 안 사고 엉뚱한 짓 하니까 월드뱅크에서 못 주겠다고 시비도 걸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내세웠던 원리는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 뭘로 썼죠? 땔감이요. 맞아요. 땔감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둥산이 된 거예요. 꼭 전쟁 포화로 인해서 민둥산이 된 게 아니라 땔감이 필요하니까 가서 나무를 해다가 뭐 밥 짓고 또 따뜻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탄광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을 개조하게 되는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화전민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화전민들을 일반화시키는 일반 지금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많은 돈들을 썼던 거예요. 그 개발 원조 돈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직접 참관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계속 지속적인 원조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자리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된 거는 정말 공무원들의 힘도 큽니다. 뭐냐면 100% 그러니까 나무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110%의 자금을 줘요. 만약에 100주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110주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100주 심고 나머지 10주는 어떻게 하느냐? 따로 심어요. 따로 심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심었던 100주 중에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아무리 관리 잘해도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뽑아내고 여기서 잘 자기네가 관리했던 나무 중에 깨끗한 나무를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00%예요. 그러니까 그 월드뱅크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다. 어떻게 100줄 씹었는데 100%냐. 와서 본 거예요. 창간으로 왔는데 보고 자기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이후에 2000년대 초반인가요? 월드뱅크에서 보고서가 100서가 나왔는데 세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월드뱅크에서 숲 제공을 했을 때 100% 성공한 나라는 세계 인류에서는 단 하나다. 대한민국 하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10%대를 형성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인 거예요. 이런 우수한 민족이 이렇게 개발원조를 받아서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개발원조인데, 사실은 개발원조를 보면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도 된다. 그래서 자선 무조건 필요하지만 원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개발 원조를 그래서 나쁜 표현으로 개봉된 이기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개봉된 이기심도 필요하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표본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런 원조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모델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형태가 어떻게 됐든 나눔과 베품은 무조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대가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할 때 많은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또 반대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복지 정책이나 또는 사회복지의 어떤 기관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늘어나야 되고, 또한 정책적으로 정책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박예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박예사업. 박예사업은 필란트로피 워크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참 이 단어를 찾다 보니까 발음도 어렵더라고요. 네, 이 박예사업은 아까 그 자선에서 말씀드렸죠. 자선의 의미에서 박애적, 선의적, 인류애적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에 자, 박애사업, 박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애사업은 도덕적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인도주의적 인간의 구제화죠. 그러니까 사람, 말 그대로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이익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풍요 아니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박애사업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 인간의 구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친절과 긍휼의 특징이 있다. 정말 말 그대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툭툭 하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친절하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하는 게 박예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동정심과 인간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박예사업이고요. 자, 사회동포주의. 이게 뭘까 하고 한참 찾았습니다. 저도. 사회동포주의의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서로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사랑하고 인종적 편견이나 국가적 이기심을 버리고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 동포주의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선은 뭐예요? 평등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평등한 관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어떻게 됐어요?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문화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우리나라가 뭐 백이민족, 단일민족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단지 생김새가 비슷하다, 거의 똑같고 비슷하다고, 똑같은 건 아니죠. 비슷하다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져 왔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피 속에는 여러 다민족의 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해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다? 아니요. 우리 이미 다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인종적인 차별을 하고 뭐 피부색이 다르다고?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대한민국 사람. 그렇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기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국민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동포주의는 어떤 국적이라든지 또는 인종이 뭐 피부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잘 살고 못 살고 아니면 당신은 뭐 국회의원이고 당신은 아무 동네 이름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평등한 관계에서 말 그대로 똑같은 인류애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박애주의 사회동포주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애 사업을 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 표방하기는 자선사업, 박애사업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이권이 개입이 되고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박애 사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애 사업은 근대적 자선 사업으로 발전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 근대적 자선 사업은 자유로운 시민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는 공동의 입장에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특히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애주의 시대의 박애 사업의 개화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대에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계몽 사상이 발전을 하고 사회 개량 활동이 급속도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 그 근대적 자선 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들, 자유로운 시민들, 이 시민혁명으로 자유로운 그 정치적인 자유와 또는 그 법 앞의 평등을 획득한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자선 사업을 이루어가는 근대적인 자선 사업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이 시민혁명은 잘 아시죠? 절대왕정, 전제군주를 타파하고 시민들이 정부의 권력 형성이라든지 운영 방식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도록 일어났던 게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정치적인 자유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 앞의 평등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근대적인 자선 사업이 발전하게 되고, 계몽 사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 조금은
아니다라고, 계몽주의와 계몽사상은 다릅니다. 계몽사상은 신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의식이 형성된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나 특히 이제 다른 종교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인정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계몽사상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제군주나 절대왕정에서 억압받다 보니까, 그리고 절대왕정과 누가 결탁을 했었어요? 교회. 카톨릭 교회가 결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계몽사상이 사실은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계몽사상을 통해서 이 박애사업도, 이 계몽사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박애사업도 같이 발전하게 됐는데, 계몽사상, 근본적인 사상으로만 봤을 때는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계몽사상이 또 이렇게 박애사업으로 발전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량운동은 그러면서 쭉 발전하면서 19세기에 인도주의적 도덕적 관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이나 문제들을 개량하는 활동으로 전개되고 이어진 사업이 바로 박애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을 특히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발전한 게 이제 영국이죠. 영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그 부자와 빈자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돼요.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혜적 보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시혜적 활동은 뭐냐면 빈자들의 부자들에 향한 적개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부자들이 일부 이제 양심 있는 부자들이죠. 양심 있는 부자들이 시혜적으로 뭐냐면 말 그대로 나눠주는 거죠. 뭐라 그럴까, 베푸는 거예요. 시혜라는 게. 그러면서 베풀면서 그들에게 그냥 물질적인 나눔뿐만이 아니라 치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들이 살 수 있는 형태를 제공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일방적인 시혜, 좀 병폐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 양심적인 그 부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면, 일방적인 시혜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해, 그럼 나도 해. 그런데 양심적인 부자들은 정말 시혜적으로 정말 선한 자선 사업을 했다면, 이 일반적인 시혜 부분은 뭐냐면 원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너한테 일방적으로 야, 너 가져. 이런 식의 그 베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우월성 주장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선이나 박애주의 사업은 뭐예요? 평등을 기초로 해요. 너와 나의 똑같은 인간, 이런 평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이때 나타난 건 뭐냐면, 요 일방적인 시험 요거하고 같은 부분이겠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우월한 그런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내가 니들보다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베푸는 거야 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월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우월할 수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으로 내가 부자인 거야. 단순하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월화되는 건 나는 국회의원이야, 아니면 나는 뭐 어디 뭐 시장이야, 아니면 내가 어디 사장이야, 이런 사회적 우월성을 말하는 건데, 그걸 말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 대 인간의 평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런 주의를 가지고 했던 게 일방적인 시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빈민화 대책과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학교라든지 뭐 가난해서 못 가는 학생들도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의 학교라든지 또는 어려워서 치료 못 받는 이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면서 이 부분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감옥도 개량을 하게 돼요. 정말 죄 지은 죄수들 이때만 해도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표현해드리죠. 돼지우리보다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감옥들이 있었어요. 중세 때, 이 빅토리아 시대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시혜적 활동을 벌였던 부자들에 의해서 감옥도 개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간인데 너는 노예고 나는 주인이야? 이걸 떠나서 이제 노예도 해방하는,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이렇게 착수하는 그런 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애정신, 정말 필요하죠. 박애정신을 기초해서 인보사업을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인데, 그럼 인보사업은 뭐냐?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해놨는데, 복지시설이 낙후된 일정 지역에 보건, 위생, 의료, 교육 이런 부분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돕는 것이 인보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예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의 틀을, 근간을, 지금 현대의 사회복지 시스템 그런 근간들을 마련한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자원봉사는 뭐냐? 자원봉사는 누구에게, 내가 스스로 이웃을 받들고 섬기는 것이 자원봉사고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덕목이자 민간 차원의 자발적 행복 가꾸기 실천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뭐가요? 자원봉사. 그리고 교회의 활발한 참여.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주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뿌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에서 뿌리를 두고 교회에서 왜 아직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열심히 하고 있고 활발히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미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원상제 품앗이로서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부주한다고 그러나요? 부조한다고 그러나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에도 사실은 못 가고 정말 가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상당했을 때 정말 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줘야 될 시기인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가지도 못하고, 요즘에는 아주 그냥 관례화돼 있어요.
그 계좌번호가 같이 옵니다. 결혼식 초대합니다 하고 밑에 딱 그 계좌가 오고요. 상당에서 정말 언제 누구 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니면 뭐 소천하셔서 어디 뭐서 합니다라고 오면서 밑에 혹여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하고 이렇게 계좌번호가 오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가서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이렇게 부조도 하고 축의금도 주고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또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에 있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가서 상가집 가서 친구들이 다 거기 서빙 지금 말이 서빙이지 다 심부름 해주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 사실은 그것이란 품앗이 이게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에 기초한다. 그렇고요. 자,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웃을 돕고 타인을 위하여 봉사했던 자발적 행위에서 기초를 이룬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발성은 또 하나 여기에 뭘까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 품앗이는 이걸 품앗이를 사람들은 대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대가로 받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품앗이가 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네가 어려워? 나 도와줄게. 내가 어려울 때 너도 도와줘? 이건 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자발성 이 부분은 바로 무대 대가 없는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자원봉사라는데 자원봉사의 동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동기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타심, 자기일, 사회성. 이 이타심, 액츄얼적 그리고 뭐 셀프, 인더스트리, 소시어빌리티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자원봉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이나 이익 또는 즐거움, 사회적 접촉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인봉사, 아까 말씀드렸죠? 대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인봉사이나 정신적 보상을 받습니다. 자, 내가 친구한테 가서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어. 어때요? 스스로의 만족감, 행복함. 왜? 내가 내 친구를 도와줬으니까. 또 어디 가서 수해를 당했어. 누가? 근데 거기 가서 정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가가지고 막 무릎까지 진흙벌처럼 돼 있는데 거기 푹푹 들어가가지고 그 짐 다 꺼내주고 청소해주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부천에 살면서 수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어때요? 모르는 분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내가 그들한테 그래도 수고했다고 돈 줄 수 아니요. 그런 거 절대 뭐 그분들 바라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와서 청소 다 해주고요. 도와주고요. 또 잠자야 되는데 이불 없다고 이불 갖다 펴주고요. 네. 그게 바로 자원봉사. 그래서 자, 자원봉사를 할 때 그 동기가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이타심은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자원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인데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남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 말 그대로 사랑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순수하게 그들이 어려움 겪고 있어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바로 이타심이고요. 자, 자기 이거는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요. 또는 그 도와주면서 내가 그 일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내 직업의 특성에 의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찾으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대가를 바라진 않지만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또는 그들의 어려움에 도와주지만 내가 가서 내 직업에 나는 저걸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전기를 만질 줄 알아? 그러면 그 일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을 저걸 해보면서 내가 도와주면서 경험을 쌓아야지. 예. 이런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사회성. 이거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단체들 통해서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러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사귀는 거야. 내가 가면 이 일을 하면 거기서 사람도 만날 수 있지. 또 하나 내가 이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은 자원봉사에 있어서 이 부분만 필요하죠. 이 부분만 필요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의 동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성 이 부분이 변질이 돼서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다닌다 또는 정치인들이 자원봉사를 다닌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론에 드러내고요. 나 자원봉사 이만큼 했어. 그리고 또 거기서 인맥을 형성을 하죠. 거기 자원봉사 가가지고 누구 의원님, 누구 어디 사모님 이렇게 만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변질이 되는데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커갈수록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죠. 거의 다 와갑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 사업으로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자원봉사 사업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동기를 가지고 하지만 이런 봉사 사업을 있는데 불의돕기, 장애인 시설돕기, 뭐 의료감명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죠? 수재의원금도 내고 요즘에는 방송에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방송에서 막 방송 3사에서 사활을 걸고 했어요. 불의돕기 그 수재의원금 모금하고 막 이런 거 방송을 대놓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많이 모여지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면서 정말 이런 부분 많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전화상담이라든지 돕고 혼자 계시는 우리나라 급속도로 이제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 방문해서 이분들과 같이 시간 지내주고 또 상담해주고 정말 요즘 시대에 이게 오히려 이거는 특정 화재나 수해 발생 이런 뭐 특정 부분이고 이 부분도 필요하죠. 이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시대에 맞는 거는 전화 상담도 필요해요. 정말 이 전화 통화 한 통화를 끊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 단 1분 그 시간으로 인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원봉사의 정말 소중한 가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동,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OECD에서 선진국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 혼자 있는 아이들, 부모가 정말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이들을 찾아보고요. 그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계신 노인분들 찾아보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문해서 뭐가 필요한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상담해주는 자원봉사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사업은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는 어떻게 그러면 발전하고 있느냐? 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60%가
60% 이상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지속적으로 또는 꾸준히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문 자원봉사단체가 봉사단이 생겼고요. 또 이 전문 자원봉사단을 연결해주는 국제자원봉사협회 IAV라는 국제 기구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협회 이건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 또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신 분들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기 기술이라든지 우리 장로님처럼 촬영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뭐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필요한 곳에 연결해주는 전문 자원봉사단이 있고요. 이 전문 봉사단은 뭐 국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국제적인 거는 국제자원봉사협회에서 이렇게 다 연결해줍니다. 그런 협회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